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근력 운동일까요? 아니면 유산소 운동일까요? 운동을 해야 좋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해답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의 큰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이고 또 하나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건강에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장년과 노년의 몸에는 조금 더 맞는 방향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숨이 차오르는 운동이 아닙니다.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심장을 규칙적으로 자극하고 폐활량을 키워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자극은 몸 전체에 피를 잘 돌게 만들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유산소 운동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력 운동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근육입니다. 이 현상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더 빠르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며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육 손실은 몸의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뼈와 관절이 받는 하중이 커지고 결국에는 낙상이나 골절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근육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유산소 운동은 안의 기능을 살리고 근력 운동은 겉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운동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루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주일의 시간 안에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날과 근력 운동을 하는 날을 따로 정해 두거나 하루에 짧은 시간을 나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어떤 운동기구를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이실 겁니다. 특히 체육관에 가면 아령이나 역기 같은 기구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정된 동작을 유도하는 기구, 예를 들어 스미스 머신처럼 고정핀을 활용하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운동 초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홈트레이닝 도구들이 나와 있어서 굳이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탄력을 가진 고무밴드는 팔, 다리, 등, 복부를 단련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도구 하나로도 온몸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으며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운동하는 법을 터득하셨을 겁니다. 거창한 기구가 아니라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겠다는 마음보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는 꾸준한 태도입니다.
운동은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며칠 지나면 이유 없이 쉬고 싶어지고 결국에는 습관이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특별한 동기나 의지가 아닙니다. 단지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끈기입니다. 오늘 못했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산소 운동은 몸의 생명력을 살려주는 기초이고 근력 운동은 그 생명력을 오래 지켜주는 틀입니다. 두 가지는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건강의 두 축이며 이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본인이 가장 편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때를 고르고 그 시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단, 공복 상태에서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거나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적당히 소화가 된 시점, 예를 들어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때가 가장 무난합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기구를 다루기 전에는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 역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숨이 너무 가빠지거나 땀이 과도하게 나는 상태는 운동이 아니라 몸에 무리를 주는 상태입니다. 숨이 약간 가쁘고 땀이 은은하게 날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호흡이면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입니다. 이를 유지하면서 30분 정도 걷거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면 몸 전체가 가볍게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 쉬운 운동만 반복하다 보면 근육은 자극을 받지 못해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그럴 땐 운동 방법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걷기만 했다면 그날은 계단을 이용해 보거나 팔을 높이 들며 걷는 동작을 추가해 보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몸에는 신선한 자극이 되어 다시 운동 효과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부위를 조금씩 바꿔가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다리 근육을, 화요일에는 팔과 어깨를, 수요일에는 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식으로 나누어 진행하면 근육의 회복 시간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동이 됩니다. 이처럼 요일별로 부위를 나누면 지루하지 않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호흡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숨을 참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특히 무게를 드는 동작에서 힘이 들어갈 때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항상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반복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 점은 단순히 몸을 가볍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맞춰지고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던 사람들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밝아지고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 속 화학작용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적인 안정도 무척 중요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우면 다시 몸이 아픕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도 회복되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운동에 이점을 더해주는 것은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공원에서 걷거나 나무가 있는 길을 따라 운동하면 뇌에 전달되는 자극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자연의 소리, 바람의 감촉, 햇빛의 따사로움이 모두 뇌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내 운동도 좋지만 가끔은 자연을 마주하며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몸의 건강은 결국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1시간 혹은 30분을 내 몸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1년 후, 10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의 질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나이를 거듭할수록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기록하는 습관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노트를 하나 정해 날짜별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날 몸 상태는 어땠는지 짧게 적어 보세요.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음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결정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후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실천하기 쉬운 운동 루틴을 함께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산소 운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걷기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자세와 속도, 그리고 걷는 환경이 그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좋은 걷기 습관은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 발끝으로 밀어주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어깨는 편안히 두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좋습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가능한 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걷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스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약간의 경사나 계단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심폐 기능에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집 앞 공원이나 동네 산책로처럼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장 지속하기 쉽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 근력 운동도 함께 구성해 봅니다. 근력 운동은 대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 맨몸 운동도 충분한 자극을 줍니다. 오히려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맨몸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이 있습니다.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균형 감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이 동작은 근력과 기능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의 높이를 높게 유지하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벽을 이용한 푸시업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푸시업은 손목이나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지만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밀고 당기는 동작은 안전하면서도 상체 근육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2번 정도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복부를 단련하는 운동으로는 누워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목을 무리하게 당기지 않도록 하고 복부에 힘을 모아 올리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바닥에 깔개를 놓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익숙해지고 체력이 향상되면 그 다음 단계로 고무밴드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무밴드는 근육에 일정한 저항을 줌으로써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을 벌리거나 다리를 펼 때 고무밴드를 활용하면 뼈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비싸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온라인이나 가까운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법도 아주 직관적입니다. 무엇보다 고무밴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운동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몸을 이완시켜주는 과정은 근육의 회복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의 통증을 줄이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허리를 부드럽게 틀고 다리를 당겨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은 깊고 길게 유지하며 몸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몸이 더 무거울 것 같지만 의외로 더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땀이 살짝 흐르고 숨이 깊어진 상태에서 샤워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건강 유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하나의 독립된 활동이 아니라 일상의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 수면, 스트레스 조절 등과 함께 작동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중심축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단순히 힘든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약도 어떤 식단도 꾸준한 움직임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운동은 스스로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택이며 그 선택은 매일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거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술도 체력도 아닌 지속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지속성이라는 기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별한 도구나 방법 없이도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의지를 강하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작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서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두뇌는 그 활동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운동은 부담이 아니라 익숙한 흐름이 됩니다. 어떤 동작이건 꾸준히 반복될 때 그 효과는 눈에 띄게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몸의 작은 변화를 자각하게 되면 운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됩니다. 그 즐거움은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운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스스로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 이유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운동을 결심한 사람은 그 숫자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손자와 더 오래 놀아주고 싶다. 혼자서 병원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삶의 목적과 연결된 동기를 세우는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또한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운동복을 챙겨 입고 체육관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동작 하나만 반복해 보는 것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발가락으로 바닥을 눌러보는 것, 허리를 세워 몇 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것, 천천히 어깨를 돌리는 것 등 모두 몸을 깨우는 유용한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쌓이면 몸은 어느새 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가뿐해져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운동을 하다 보면 피로와 통증을 구별하기 어려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운동 후의 뻐근함은 근육에 자극이 갔다는 신호지만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날카롭다면 그것은 무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절대로 참고 운동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만큼 쉬어주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휴식은 회복을 위한 시간일 뿐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운동 후 잠을 충분히 자고 물을 자주 마시며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는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무리해서 단백질만 섭취하기보다는 골고루 제때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양은 몸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 계획도 에너지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다시 몸도 더 잘 움직입니다. 이 순환은 어느 한쪽만 채워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운동은 단지 체중을 줄이거나 체력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피곤하다, 계단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겁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운동의 효과가 현실이 되는 때입니다. 그 효과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의 생생한 체감으로 느껴집니다. 운동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 중 하나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운동은 그런 생각에 제동을 걸어줍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직 나는 할 수 있다.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는 삶 전체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했더라도, 한동안 몸을 돌보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낸 셈입니다. 운동이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제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삶의 태도까지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움직이는 몸은 멈추지 않는 생각을 낳고 행동하는 일상은 무기력함을 밀어냅니다. 실제로 걷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현저히 낮고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훨씬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걷는 동안 분비되는 특정 물질들이 뇌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뇌가 바뀌면 삶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해결하지 못했던 고민이 조금씩 풀리기도 합니다. 속도를 내기보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호흡과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은 나와의 대화이자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력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 몸을 믿고 밀어붙이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들어 올리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반복할수록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이지만 삶 전체에 걸쳐 커다란 자신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이전보다 더 자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가던 시절과 비교하며 위축되기도 하고 신체의 변화 앞에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그런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땀을 흘리는 시간 동안 과거의 무게는 줄어들고 현재의 움직임이 삶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삶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수면과 식사, 생각을 조절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가 조용히 정돈됩니다. 정돈된 하루는 차분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은 삶의 전반적인 안정감으로 확장됩니다. 건강이 단지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삶을 하나의 구조로 세우는 기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과정을 혼자 해낸다는 자각은 커다란 자부심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믿고 싶어 합니다. 운동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꾸준함에서 삶의 본보기를 보고 주변 친구들은 함께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이처럼 운동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퍼뜨립니다. 몸과 마음, 삶과 관계까지 두루 영향을 주는 운동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단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어느새 삶 전체의 중심이 되고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이 몸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감각은
자기 존중감과 행복감을 함께 높여줍니다. 가끔은 혼자서 걷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자기 삶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가장 순수한 운동의 시간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내 발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덜 걸었다면 내일 한 걸음 더 걸으면 됩니다. 어떤 날은 몸이 무겁고 어떤 날은 가볍겠지만 그 모든 날들이 모여 하나의 건강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흐름이 바로 삶입니다. 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 안정된 생활과 소중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 익숙한 자극, 꾸준한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운동은 그 모든 과정의 뿌리이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을 삶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전략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이론을 들어도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은 늘 작고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고 내 상황에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정하기입니다. 운동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의 뇌는 반복되는 일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뇌가 그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 습관이 들면 별다른 결심 없이도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 만들기입니다. 헬스장이나 공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 방 한 구석, 식탁 옆 빈 공간, 거실 한편에 매트를 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공간이 운동을 위한 장소로 뇌에 인식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공간 자체가 습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하루의 운동을 메모하거나 간단히 체크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이 커집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내가 해냈다는 증거가 남는 것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키워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이어리든 달력이든 작은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면 운동은 점점 즐거운 일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젊을 때의 나와 옆 사람과 인터넷 속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운동은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움직였다면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반응도 다릅니다. 오직 자신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움을 섞기입니다. 꼭 운동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움직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의무적인 방식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방식이 오래갑니다. 걷는 길에 꽃을 보는 재미, 친구와 함께하는 산책,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기쁨처럼 감각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바뀝니다. 건강이라는 결과도 따라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을 통해 얻는 일상의 자존감, 흐름, 정돈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날씨가 풀리면 이런 조건은 끝없이 생깁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움직인 사람이 내일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복력은 느려지기에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롭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걷는 걸음 속에, 매일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속에, 매일 뻗고 돌리는 손끝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정돈되고 몸과 마음이 고요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운동은 나를 위한 약속이자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있는 몸을 끝까지 지켜내는 선택. 그 선택을 오늘도 해내는 당신은 이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